네, 내연 관계에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사건의 피의자인 육군 장교 양광준 씨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 양 씨의 계획 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 사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양광준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렇게 군인 신분 피의자가 신상 공개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. 2010년도에 이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생긴 이후에 57명의 살인 피의자가 공개가 되었었던 것인데요. 이 중에서 이제 군인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이고, 그 58번째 신상 공개 대상자다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른바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토막살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. 뭐 그런 경우에는 이 9건이 공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10번째 그 해당 사항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만큼 이 군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직무 특수성상 범죄에 친한 뭐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방증인 것인데 예. 이번 사안은 그 점에서 상당히 충격을 저는 더 받은 이런 상황인데요. 왜냐하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이 국가 안보를 제일 앞장서서 지켜야 할 이럴 직업에 있는 사람이 예. 외관상 보게 되면 사실상 그 사이버 작전 사령부의 중요한 장교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군을 살해한 예.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피해자가 역시 또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점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교제 살해의 예. 폐해가 이 군 조직 내에서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? 그래서 예. 그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3일에 한 번씩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살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예. 통계하고 같이 맞물리게 된다면 예. 이것은 그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서는 상당히 우리 사회에 또아를 들고 있는 문제점이 노정된 예. 사건이 아닌가 사진을 좀 생각합니다.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양광준, 예,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. 38살이고요. 네, 지금은 이제 군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머그샷 사진도 좀 보여주실까요? 네, 신상 정보 공개로 인한 이제 양광준의 이제 얼굴이 이게 이제 머그샷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모습을 이제 공개가 된 거고요. 근데 많은 그 얘기들이 이제 들려오는데 어떤 사람이었다. 평소에 뭐 후배들을 잘 챙겨줬던 뭐 착한 사람이었다.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. 너무 일반적인 그 평판은 예. 후보에게도 따뜻하고 그 성실한 군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성적도 그 우수한 예. 그 상당히 그 촉망받고 기대를 한 몸에 담아내는 그러한 장교였다. 진급도 좀 빠른 거 아닙니까? 예, 지금 38세에 지금 중령으로 진급했다라고 예. 알려져 있는데요. 예, 중령 진급 예정자였다 그러죠. 네. 예. 그럼 평균 그 수치에 비교해 보면 예. 상당히 초속 빠르게 승진을 한 것이다라고 예. 볼 수가 있는데요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중령의 평균 나이가 40대 그 초반, 좀 늦은 경우는 40대 중반인데 지금 저 살인 용의자는 38세인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승진을 했다. 물론 그 병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예. 뭐 그런 등등의 이 편차는 있긴 합니다만 38세에 어쨌든 중령으로 진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도 우수하고 평판도 좋고 또 실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서 일단 전문성 자체가 인정받는 더군다나 그 정예 간부를 배출해내는 또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뭐 이런 점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런 끔찍한 범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대목으로 생각됩니다. 이런 사람은 범죄 심리학적으로는 그러면 평소에는 본인의 그런 뭐 악마적인 본성이라고 그럴까요? 그런 거를 좀 꽁꽁 숨기고 살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?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? 뭐 성격적인 뭐 특성이 예. 우리가 평상시에 아주 끔찍한 흉악범의 평판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웃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 정말 차분하고 뭐 조용했다, 성실했다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평가인데요. 예. 뭐 그런 경우에 소위 두 개의 자아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. 즉 외관상 보여지는 이 자신의 하나의 자아, 또 사회적인 기대, 평판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.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무엇인가 그 분노 조절에 대한 그 장애라든가 응징에 대한 강한 표현적 동기라든가라고 하는 것이 그 또아를 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. 더군다나 그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전문성을 잘못된 범죄에 활용했던 면도 예. 부인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점도 지적합니다.
왜 살해까지 가고 시신 훼손까지 갔을까? 이 부분이 이제 범행 동기가 가장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양광주는 이제 결혼을 한 상태고 아이까지 이제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상대 여성은 이제 미혼인 거고요. 내연 관계였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. 네, 그 예. 내연 관계가 올 초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고요. 그런 그 와중에 6월 달부터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로 갈등과 다툼이 그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제 이를테면은 그 온당치 않은 이런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무래도 뭐 압박감일 수도 있고요. 또는 지금 이 양중령은 10월 28일자로 다른 부대로 이제 전출 가는 상황이고 또 이 여성 그 피해자는 또 10월 31일자로 일단 계약이 종료되는 예. 뭐 그런 그 상황에서 지속적인 그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이 당일 아침에도 사실 그 카풀을 하는 상황에서도 역시 그 다툼이 그 있었다.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그 양자 사이에서 무엇인가 일정한 뭐 감정 또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압박 또는 더 이상 이런 관계에 대한 뭐 부담감 등에 연동되어서 이 남성 또는 뭐 여성이 먼저 이제 관계를 그만 갖자라고 하는 제언을 하고 뭐 저의 그 추정입니다만 예. 그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수용이 잘 안 되는 뭐 그것이 여성이 먼저 제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그 중령이 먼저 제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던 차에 사실상 그 10월 31일이라고는 나름대로 무엇인가 변곡점적인 시기가 다가오니까 예. 이 상황에서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종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 군 장교가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예. 저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데요. 예. 그것의 이제 근거 자체는 그 살해하는 그 방법을 봤을 때 예. 지금 차 안에 있었던 소위 그 휴대폰 또는 그 컴퓨터 도난 방지용 와이어입니다. 예. 그 와이어를 사용해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른바 그 교살이라고 하는 예. 형태인데요. 예. 이것은 이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서 반드시 끔찍한 결과를 초래를 하는 쉽게 얘기하면 꼭 사망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. 사실은 이 와이어를 사용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시기가 우연인지 모르지만 며칠 후에는 새로운 직장으로 가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갈등 상황과 심적인 부담감 자체를 그 당일날 어쨌든 촉발 요인이 카풀에서의 다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의 계획이 사실상 이 와이어라고 하는 것이 차 안에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살해할 목적이었다. 그렇죠. 그렇게 그러다 보시는 보니까 거군요. 이 와이어를 사실상 이제 이 전출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우연히 예. 자신의 차 안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예. 3시에 살해를 해야 되겠다. 즉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사망케 하는 방법이 소위 그 교살 줄을 이용해서 경동맥을 압박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또 보강하는 것이 당일 7시 25분에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검색한 내용이 그 위조 차량 번호판에 대한 제작 방법.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다 맞게 되겠죠? 그러니까 오후에 살해를 한 건데 오전에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그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할 때 마음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결국은 이제 왜 위조 차량 번호판이 필요하느냐? 예. 결국은 끔찍한 그 살해 행위를 하고 지금 목전에 있는 그 시신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발각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자신의 그 차량이 사실 아니고 타인의 그 차량으로 허위 정보를 보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 포털 등에 검색하는 그 대상도 자신의 차종과 동일한 것, 자신의 차량의 색깔과 동일한 그런 그 번호판을 파악을 했던 점은 예. 그 일반 평균적인 살해범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보안에 대한 거, 수사망에 대한 압박,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정보 당국에서 우리가 그 기망 정보라고 얘기합니다. 가짜 예. 정보를 보냈는데요. 예. 이건 이제 보안이 나름대로 훈련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하고 지능적으로 활용했던 그런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죠. 사이버 사령부로 가서 이것을 자신의 범죄를 막는데 그 기술을 활용했다는 게 많은 분들이 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범행 후에도 통화 기록도 삭제하고 그리고 피해자인 척
경찰에 전화를 해서 연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. 네, 그건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? 결국은 제가 예.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. 소위 그 위장 문자를 보내게 된 거죠. 뭐 군 정보 당국에서 이거를 기망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예. 가짜 정보를 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인데요. 계속 살아 있는 듯한 생존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그 피해자인 척 부대에게 소위 말해서 휴가 처리를 해달라고 보내는가 하면 예. 또 사망케 한 그 다음 날 이 피해자 그 어머니에게 내가 잠시 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예. 휴가차 마음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라는 예. 취지로 예. 집에 안 들어올 테니까 뭐 걱정 말라고 하는 얘기에 이제 문자까지 이제 보냈던 거죠. 예. 그리고 지금 잠깐 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경찰에 이를테면 신고 자체에 또 혼선을 주기 위한 뭐 그런 이 가장적인 그 행위도 했던 것이고요. 근데 피해자인 척 전화를 했다는 건데 그럼 여자 목소리 냈다는 거예요? 근데 그 맥락이 이제 어떻게 돼 있느냐? 예. 26일입니다. 그 살해하고 그 다음 날 아마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그런 여정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예. 그때 이제 이 어머니가 소위 미귀가 신고를 경찰에 그날 아침에 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관악경찰서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이 피해자 여성이 도대체 행방이 어떻게 된 것이 예. 궁금하다 보니까 예. 문자도 또 보냈던 거죠. 예. 그리고 나서 카톡에 우리가 보이스톡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것까지 또 보냈습니다. 그런데 이 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중령이죠. 예. 그래서 마치 피해자인 척 이 보이스톡에 응대를 한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보이스톡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? 예. 사실상 이 미귀가 신고 자체를 예.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. 그런데 이 취소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12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접수가 안 된 거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. 결국 다시 112 신고로 하게 되었던 거죠.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이 목소리도 여성처럼 이 가장해서 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결국 종국적으로 내가 지금 고속도로에 운행직하니까 이 신고 자체를 지금 취소달라라고 하는 요청까지 했던 뭐 이런 그 사항에서 목소리도 피해자로 가장하려고 하는 시도도 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예.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놀랐던 거는 그러면 살해 초범인데 이렇게 시신을 훼손까지 할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끔찍함에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. 이렇게 시신 훼손까지 이어진 거는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? 뭐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. 예. 일단은 그 시신을 완전히 그 소각시키고 찾지 못하게 해야 이 범죄의 용의자가 누구인가를 밝히지 못하게 하는 시작이 되겠죠. 즉 검거를 피하기 위한 그런 방안 이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. 또 두 번째는 사실상 그 심리적으로도 예. 이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내연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나름대로의 그 불만, 폭력적인 표현 등을 시신을 이제 훼손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상은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8개의 그 비닐봉지가 지금 사실은 이 북한강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소위 떠오르게 되면 이 시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되다 보니까 예. 아예 떠오르지 못하도록 예. 이 비닐봉지에다가 무거운 돌도 함께 넣어서 사실은 유기하게 된 거죠. 굉장히 치밀했던 거고. 네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패 가스가 이렇게 생기게 예. 되면 사실상 그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돼서 그렇군요. 약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예. 11월 2일이죠. 아마 고등학생이 발견을 해서 뭐 신고를 한 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. 네, 뭐 신상 공개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부분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본인의 명예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부분도 있다.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예. 이건 누구나가 사실상 자신에 대한 그 체면에 대한 손상 또 용의자가 누구인가가 알려지게 된 한 나름대로에 대한 압박감에 대한 이제 그 표현인 것이죠. 더군다나 지금 장교이고 또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살인범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느낄 때는 상당한 뭐 부담감으로 작동이 돼서 그래서 5일간의 그 유예제도, 이 5일간의 진상정보 유예제도가 올 초부터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. 근데 이 새롭게 생긴 제도를 사실상 그 이용을 해서 바로 이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던 것이죠. 뭐 결국은 이제 이 법원에서 이 용인되지 않았던 뭐 상황이 합니다만 말이죠. 예.
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본인의 명예를 뭐 지키려 했다는 게 참 많은 분들이 더 공분을 샀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